소설 볼 때 항상 얘기했듯이 초반부 인사의 세팅이 잡고 가야 돼요. 결국 이거 안 잡으면 중간에 흐름 놓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.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. 두 번째는 뭐냐면 클리셰가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전형성을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암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암기와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겠구나라고 보이는 거지.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약간 눈치 같은 거고, 우리 평소에 살면서 눈치 아니면 뭐 밈 같은 거야. 예를 들면 어쩔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보면 뭐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급식들은 다 뭐 넣어야 될지 알잖아.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.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상한 걸 넣으면 아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관습이라고 하는 거고, 뭐 관습도 어쨌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. 왜 어쩔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. 그냥 자기들이 쓴 거지. 그리고 하나의 뭐 문화가 된 거고 현상이 된 거고, 그게 이제 남아가지고 고전작품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겠죠. 약간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 인물들에다 좀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건 기본이에요. 숙향, 선녀. 두 번째, 여기까지 잡았습니다.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잡고 있으려면 인물의 성격이나 그 사람 속마음 좀 이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, 벌써 선녀라는 걸 보면 이 자체가 성격인 거야. 그러니까 인물이자 성격인 거야. 왜냐면 선녀라는 얘기에서 벌써 천상이라는 배경이 세팅이 되고,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요즘 막 SF 같은 거라든지 되게 상상력을 동원하잖아. 그 시절도 그랬구나 그런 얘기인 거고. 그래서 숙향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숙향이 성격인 거야 다. 그러니까 숙향이는 천상계 존재고 죄를 지어서 내려온 거지. 그 죄를 지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인간 세상에서 결국 고초가 있는 거고.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사건들의 결과 되게 마음이 안 좋았나 봐.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 심리, 속마음이 표현된 거죠. 대사로 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.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선녀가 또 대답을 하는데 아 걱정하지 마라 라고 위로를 해주고, 너야 천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천상에서 마련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대요.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려고 한 거고, 너가 그렇게 사는 것도 어쨌든 다 정해진 거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고 다 이러저런 일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받아들이시고, 그러나 이런 게 중요한 거죠. 결국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숙향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 나 힘들어. 그러니까 선녀들이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을 해준 거예요. 아 네가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받아들여봐. 위로도 한 거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선녀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예언을 해준 거, 또 예측을 해준 거, 또 앞으로 근데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을 거야 라고, 걱정해라 조심해라 라고 알려준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상상력, 그냥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시절 사람들은 이게 되게 뭐 중요하게 뭐 아니면 되게 뭐 우리가 요즘 그냥 뭐 아이언맨 같은 거 보듯이 아니면 뭐 마블 영화 보듯이 약간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봤을 거고, 정리하면 숙향이는 천상계 존재고 죄를 지어서 내려와서 너무 괴롭게 살고 있어 차라리 죽는다 했더니 그냥 선녀가 너 그냥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야.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세팅까지 해줬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죠. 첫 번째, 너 화재 너 이제 불타 죽을 뻔하는 거고, 두 번째 또 옥에 가둬서 죽게 될 거야. 근데 어쨌든 그게 끝나면은 영화를 누릴 거니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다시 한번 예언과 위로를 해줬고. 그런데 이제 숙향이는 어쨌든 지금도 힘든데 이게 또 힘드니까 미치겠지 이제. 아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려고 한 거죠. 안 돼 라고, 그 해법 안 돼 라고 다시 한번 거절하고 너 그냥 겪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. 어쩔 수가 없으니까 또 탄식하면서 아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알려줘.
이름은 선이고 저는 태율이래요. 그러니까 선태율이라는 사람이 조력자가 되겠네. 연에서. 이 사람은 그런데 낙양 땅의 위공의 아들이 됐구나. 그래서 천하의 복용문을 누리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, 아니 그러면 이제 또 억울한 거야. 왜? 아니 똑같이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 세계에 왔는데 왜 나는 고행이고 왜 쟤는 호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건데? 얘기를 했는데 그 억울함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하네요. 야, 네가 천상에 있을 때 말이야, 네가 먼저 희롱을 했어.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런 규율 같은 게 있었겠죠. 이런 뭐라 그럴까? 우리나라 왕궁에서도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일하는 신하들하고 궁녀들이 바람나면 안 되고, 신하 궁녀는 서로 뭐 연애 금지 이런 게 있었겠죠. 그런 거랑 똑같이 천상에서도 아마 그런 규칙이 있었을 텐데 그 규칙을 지금 깬 거지. 그래서 너가 더 문제가 많아. 그리고 성군께서는 상제께서 더 사랑했던 거고 어쩔 수 없어. 그러나 상제께서는, 그러니까 옥황상제고 여기서는 신이고 천상의 신이죠. 천상의 왕이죠. 천상의 황제 그런 거겠죠. 성군을 사랑하다 보니 그렇게 했어라고 이유를 설명한 거야. 자, 그럼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숙향이가 자신의 신분, 그 다음에 배경들을 다 알게 됐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를 요약적으로 대화를 통해 인지하게 됐죠. 자, 그러면 이제 그 예시된 이 미래가 나오겠지. 이제 역시나 시련을 겪고 결국에는 이선을 만나가지고 부부연을 맺었고, 아마 그럼 이 사람이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그 여기 나왔던 그 선군 선태을이겠죠. 아마 얘도 지금 벌받아서 내려왔고 얘를 다시 만난다 그랬으니까 얘가 아마 선태을일 것 같고 그 선군일 것 같고, 향태우가 병이 들고 이선이 선약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고, 경부성서, 그러니까 이선이는 선태을이네, 용왕한테 가서 살해를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어떤 장면이, 결국에는 선약 구하러 간 장면이죠. 어쨌든 지금 인간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줄게, 너 가만히 있어 물어봤고 대답을 했는데 아는데 그렇게 하면 변이 일어나게 되고 좋은 일이 없어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.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장면, 회해국이라는 곳에 왔어요. 사람들이 다 상태가 좀 안 좋아. 그래서 태을성인인가 라고 물어보면서 얘기를 주고받았고, 근데 태을성인은 그러니까 천상계 존재인 거죠. 천상계에서 이름이잖아.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사실 실제 신분은 인간이죠. 이선이죠.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신분으로는 용궁 같은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, 약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용궁에서 아마 용궁 왕자가 도와주고 있고, 얘는 야, 너 그냥 천상계 존재라고 해야 이거 해결이 돼 라고 하는 그 스토리인 것 같고 그 장면인 것 같아. 그리고 당연히 이선희는 과거 기억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, 이제 또 한밀곡으로 갔습니다. 뭐 그냥 스토리 얘기하는 것 같아. 여기는 또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필성이 있고, 야, 너 그 우쇼 가는데 험해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한 거고, 또 유리국으로 갔고 뭐 그런 특성이 있었고, 야, 성계는 인간 사람과 다른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라고 하면서 여기 또 문제 제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좀 사정사정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고,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오케이는 했는데 조심해 라고 이제 끝난 거예요.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요 초반부 장면에서는 숙향이의 성격과 배경 세팅, 앞으로 있는 일들에 대한 제시가 된 거고, 중력질거리 이후에서 이제 선약을 구하러 가는데 인간 세상 사람이니까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용왕의 왕자가 도와주려고 한 거고,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런 국가들을 지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했구나. 이 정도 느낌이면 충분합니다. 됐죠? 자, 그럼 봅시다. 상수에게
공문의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보다는 봐봐. 이 상서라는 인물의 특색인 건데 지금 인물은 이 상서라는 인물은 이선이라는 현실계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태을선인이라는 천상계 존재이기도 해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상계 존재여야 지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이 신분을 감춰야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신분 때문에 지날 수도 있게 된 거지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문의 사용을 주의하라기보다는 신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한 것 같죠. 2번 선지. 그거죠 결국에는. 왜? 이 사람의 신분이 중의적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. 인과구조를 잡았으면 정답 2번은 쉽게 보였을 것 같고 됐죠?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.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. 기억 어디냐? 기억 어디냐 진짜. 여기 마지막에 있네. 끝에 있구나. B 밑에 있는데요. 회고. B 밑에. 여기 있다. 회고 여기 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잡았었던 왜 제가 장면들을 잡았냐면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야. 그러니까 회국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복례산 용궁이 있었네. 회국은 지나는 경로산에 있었던 거고 복례산의 개원초는 이 사람이 구하려는 소재고 이제 용궁의 왕자랑 같이 왔으니까 용궁에서 왔다고 한 것 같아요.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?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기억은 얘가 이동하는 과정에 있었던 나라들이죠. 그 다음에 니은은 목표하는 곳이고 약을 찾으려고 디귿은 출발지지.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? 그러네. 그러니까 이동 경로상이 있었고 누구 덕분에 용왕 도움을 줘서 용왕의 용자가 와서 도와줬고 상서가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이동 경로상의 국가 맞죠?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이거 발췌도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맞아. 여기 얘가 이걸 이동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천상계 존재인 태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통과가 됐던 것 같거든요. 그 다음에 맞아. 지금 왜냐면 얘가 어쨌든 천상에서 죄를 받아가지고 지상에 왔고 근데 이거를 지금 천상에 있었던 상제가 보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 당연히.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누구에게도가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는 이동 가능하잖아. 맞죠? 정답은 4번 되겠네. 그 다음 문제 봅시다. A와 B에 대한 설명.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요약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그걸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을 대사로 요약적으로 제시해 준 거고 B는 이유를 설명한 거. 둘 다 이유를 설명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A, B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유 설명인데 B에서는 이동하는 과정이 번거로움에 대한 이유 설명이고 A는 어쩔 수 없이 숙향이가 수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둘 다 공통점인데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했다. 있죠. 어쨌든 숙향이가 있었던 과거 일들을 얘기한 거니까.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변화시킨 인물의 의지 그러니까 수용해야 된다고. 의지가 아니라 맞죠? 수용의 필요함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2번 선지 맞네요. 얘는 왜냐면 너 이동 과정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네가 그렇게 함부로 갔다가는 뭐 다 당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면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문제제기를 한 거죠. 3번 수치 제시는 딱히 안 보이는데 좀 이따 시간 있으면 발제도 하시고 오히려 A가 운명 수용이죠. 그리고
뭐 상황 나열 이런 건 잘 모르겠어. 뭐 5번은 뭐 둘 다 지금 잘 모르겠고. 정답은 2번 체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. 사시형 보겠습니다. 이질적인 두 개의 서사가 있대요. 자, 일단 두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 지상에서의 삶이 있고 지상에서의 삶은 천상의 죄업 때문에 이 삶이 생겨난 거고, 근데 그 책임의 원인이 여성한테 있대요. 숙향이 전에 겪는 고난의 과정은 천상의 죄업에 대한 징벌적입니다. 알겠어, 우리가 방금 본 거고. 이러한 숙형의 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에 놓인 여성의, 그러니까 요즘 지금 자꾸 이렇게 그 애들 교과서나 교육청이나 EBS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, 이제 이런 거 약간 이 보기 좀 잘못된 거거든요.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칩시다. 반면 이선의 서사는 입신양명이라는 당대 남성의 이상적 소망을 형상한 것이다.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는 환상성이 드러나고 이 같은 이들 서사는 남녀 차별적 시선이 개입한 결과다. 아, 뭐 그런가 보다요. 일단 자, 1번 선지. 그러니까 이거 이 보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. 이거는 되게 항상 문제가 됐던 거라서 평가원 교수님들한테 되게 많이 혼났고 학계에서도 많이 혼나는 내용들인데, 이제 자꾸 뭐 20대 뭐 중후반에 이렇게 30대 초반에 약간 좀 생각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내시는 것 같긴 한데, 일단 뭐 그냥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. 자, 사실 이번에 1번 선지. 상제가 이선을 인간 세상에 보냈다는 것에서 입신양명이라는 남성의 이상적 소망이 형성되었다. 그게 아니라 얘도 죄를 받았잖아 지금. 이선이 어쨌든 인간 세계에 간 거는 얘도 지금 죄를 받아서 간 거예요. 맞죠? 입신양명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인간 세계에서 마틴이 간 건데, 뭐 정답 1번 맞네요. 끝. 됐죠?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. 됐나요? 예, 여기까지.